내 이름은 사치유즈 하나요. 나이는 32살. 가족으로는 결혼 5년 차인 남편 소라오가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다. 건강 문제로 연애할 기회도 거의 없었는데 7년 전 공통 친구인 리오의 초대로 참가한 바비큐 파티에서 소라오를 처음 만났고 2년간의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내가 병약한 체질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찌 보면 모든 일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나 할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거나 해도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가끔은 사람이 좀 게을러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소라오가 가장 못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기였다. 남편은 그때그때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내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 발짝만 걸으면 앞서 있었던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타입이라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앞뒤가 들어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오늘도 늦어?" 라고 물어보면 저녁 8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저녁 10시가 넘어서 집에 왔을 때에는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다. 대체 몇 시부터 마신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6시부터 마시기 시작했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러는 거다. 그거 말고도 휴일 출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복 차림으로 나간 사람이 집에 올 때는 사복 차림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는 회사에 양복을 벗어두고 왔다느니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양복이 없어졌다고 난리였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수상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만약 진짜 그런 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날도 역시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친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날 밤 기어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나 앞으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뭐? 당신 지금 어디야? 내 와이프랑 같이 집에 있지. 당신 와이프는 나잖아. 넌 그냥 밥 해주는 밥순이지. 혹시 지금 술 취했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스미라고 해요. 소라피 부인이시죠? 소라피요? 소라오 애칭이에요. 그래요? 근데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남편의 불륜 상대이신가요? 뭐야? 난 부인이고 넌 불륜녀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건가? 소라피 마음속에 있는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남편은 지금 그쪽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내 무릎 베개 베고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건 반년 정도 전부터인가요? 어머,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맞추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게 그 즈음이라서. 그럼 눈치채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대박이네. 나라면 못 참고 당장 추궁을 했을 텐데. 대단하다. 내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러길 바랐던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를 어쩌나? 소라피는 내가 더 좋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라피를 좀 놔주면 안 될까?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럼 아니야? 소라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갈수록 해골처럼 뼈만 남아가는 당신한테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겠대.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여자로서는 끝인 거 아니야? 그쪽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충분히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둘 사이를 못 믿겠다는 거야? 이제 좀 믿겠어? 원한다면 다른 사진도 보내줄 수 있는데. 네, 아직 잘 믿기지 않는데 다른 사진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와, 생각보다 강적이네. 기다려, 내가 아예 앨범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쿠스미라는 여자는 정말로 앨범을 만들어서 있는 거 없는 거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대량의 사진을 보내왔다. 만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0장도 넘는 사진이라니. 이제 좀 감이 오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이혼 부탁해요. 그 여자가 보내온 사진은 내게 고통을 확인하는 거 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시간 순으로 사진을 보다 보니 남편과 쿠스미 씨 외에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꽤 여러 장 있었다. 게다가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쿠스미 씨가 남편과 같은 회사 사람이란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날짜의 사진들이 무수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결혼 후에도 정사원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에 서툰 남편을 배려해서 지금껏 거의 모든 일을 내가 도맡아 해왔고 아늑한 집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런 나를 그저 밥순이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다니. 멍하니 사진을 응시하며 우두커니 앉아있기를 6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어 있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느껴져서 괴로웠다.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친구인 리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오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뭐? 소라오가? 같은 회사에 있는 쿠스미라는 여자래. 소라오가 그렇게 말했어? 그건 아닌데 쿠스미라는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나보고 쿨하게 이혼하래. 둘이 찍은 사진을 아예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냈더라. 불륜 상대의 부인한테 증거 사진을 자진해서 보냈다고? 그 여자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증거 사진을 모을 수고를 덜었으니까 고마운 일이긴 한데 소라오 그 자식은 뭐래? 나보고 밥순이라면서 이제 집에 안 오겠대. 나쁜 자식이네. 리오, 나 이제 어떡하지?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소라오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아니, 그건 힘들 것 같아. 난 그 사람이 바보 같을 정도로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 근데 그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나 혼자서도 괜찮을까? 소라오 빈자리가 너무 크면 어쩌지? 그 반대 아닐까? 하지만 소라오한테는 벌써 다른 사람이 있잖아. 그 자식은 널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본인도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소라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걸까? 그런 얄팍한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내 짐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상자에 담아서 지금 보내는 주소로 택배 좀 붙여. 내가 컬렉션으로 모은 건 깨지지 않게 잘 포장하고 옷은 봐서 버릴 건 버리고 입을 만한 것만 네가 와서 해. 그 전화로 이혼 결심을 굳힌 나는 곧바로 코스미 씨에게 연락을 했다. 보내주신 사진 잘 받았어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 대박. 의외로 얘기가 잘 통하네. 이 집도 해약할 거고 나도 오늘 안에 짐 챙겨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짐 있으면 내일 찾으러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전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었어요? 코스미 씨는 아직 젊은데 하필 왜 유부남을... 저요? 반짝반짝 빛나는 21살이에요. 그 사람은 33살이에요. 띠동갑 아닌가요? 그게 뭐 어때서요? 능력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능력이... 그 사람 회사에서 능력 있나 보네요. 어머 세상에, 그게 부인이란 사람이 할 소린가? 집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유능할 것 같지 않아서요. 일할 때랑 집에서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른 거 아닌가? 설마 아줌마는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빡세게 뭘 해야 한다는 주의? 그러니까 남자가 실직을 내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혼 서류는 기입해서 집에 두고 갈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져다 접수하라고 전해주세요. 내일 날 밟자마자 가지러 갈 테니까 걱정 마요. 이렇게 빨리 빠져줘서 고마워요. 나는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다. 이 집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기 때문에 가구며 가전도구며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몸만 나왔다. 관리회사에 퇴거한다는 연락을 하고 나는 몇 정거장 떨어진 친정으로 향했다. 부모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얼마 후 리오가 우리 집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런 놈하고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머리까지 숙이면서 사과를 냈다. 위자료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그 자식 숨겨둔 비상금까지 다 탈탈 털게 만들 거야. 리오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코스미 씨한테서 받은 증거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맞벌이이면서도 집안일은 모두 나 혼자 해왔던 거며 인격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언을 한 것까지 내 대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얘기를 다 들은 변호사가 이런 내용이라면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소라오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미 씨의 집 주소를 변호사에 알려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그쪽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변호사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위자료 청구를 받은 소라오와 코스미 씨는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는데 결혼 후 내가 알뜰살뜰 모아왔던 저금을 이혼하면서 재산 분여했기 때문에 소라오에게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다. 그 돈이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번 일을 도와준 리오와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전보다 자주 만났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혼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반년 후 이봐 아줌마, 소라오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쿠스미 씨? 어떻게 좀 하라니 무슨 일이죠? 제대로 된 소라오를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당신 전 남편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감봉됐다고 알아? 툭하면 지각에 땡땡이. 그러는 바람에 중요 고객을 다른 경쟁사에 뺏기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오가 전에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래서 쿠스미 씨에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나하고 그 사람을 둘 다 아는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소라오는 쿠스미 씨 말처럼 원래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 사람은 나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했으니까요. 그건 또 뭔 소린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워낙 병약한 체질이라서요. 그래서 그랬는지 소라오는 나하고 사귀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조금씩 달라지게 했고, 그게 회사 일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성실해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 인정도 받고 성과도 낼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연봉이 다른 동기들보다 높았던 것도 노력한 만큼 결과를 인정받았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고 툭하면 뭘 잊어버리고 시간관념도 없고 일도 대강대강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야? 그럼 지금은 내가 있는데 왜 예전처럼 못하는 건데? 쿠스미 씨, 내조는 잘하고 있나요? 당연하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0분 간격으로 깨우고 갈아입을 옷 챙겨놓고 뭐 잊은 건 없는지 체크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물어보고 들어주고, 업무 관련해서 다음날 해야 할 일 반복해서 같이 확인하고, 그 사이에 집안일 다 해놓고 그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안주 준비해서 샤워하고 나오면 차가운 맥주랑 같이 내놓나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자잘한 일까지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지금 말한 거 거의 매일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쪽도 정사원으로 근무했다던데? 네,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정상이에요. 몸이 좀 약하지만. 난 저런 남자 진절머리 나서 못 살겠어. 돌려줄 테니까 당신이 다시 책임져. 난 못해. 사양할게요. 거부할 권리 없거든? 이게 다 당신이 잘못 길들여서 인간이 덜 된 거 아니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남편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아 참, 그 사람 옛날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알게 뭐야? 머리 빈 피망. 뭐야? 완전 불량품이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반품 좀 하게 해줘. 그 이후로 전남편 소라오와 쿠스미 씨는 부부싸움이 마를 날이 없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 위자료를 낼 것인가로 싸움이 일다 보니 이혼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쿠스미 씨는 유부남을 뺏어서 결혼했다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수입은 소라오 한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라오는 재혼 후 늦잠 자고 지각하고 땡땡이 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언제 해고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하나유는 소라오한테 행운을 가져다준 여신이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었는데 그걸 모르다니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리오, 이혼할 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일은 정말 고마워. 아니야, 앞으로도 또 힘든 일 있음 뭐든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 그럼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도 돼? 당연히 되지. 그 이후로 나와 리오는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소라오를 만나기 전부터 리오를 알고 있었는데 그땐 왜 리오의 매력을 몰랐을까? 지금부터라도 늦은 건 아니겠지?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나도 잘 부탁해.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다. 에필로그. 하나요,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재결합해서 잘해보자. 어? 절대 싫어. 재수 온 붙은 여자 같으니라고. 나의 저주 바이러스를 받아라. 박사님, 고농도의 DQN 바이러스 반응 감지. 시공전송 장치 작동. 응전하라. 예썰.
니시가 봤어? 방금 이상한 데서 무슨 병 같은 게 날라오지 않았어? 몰라 나도. 근데 저 연기는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리고. 박사님 이제 어쩌죠? 괜찮아. 저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뭐. 그냥 방치하자고요? 우리의 소중한 포이즌 메이커를 망가뜨린 벌이야. 여자들은 정말 무서워. 귀신이야!